네, 키워드로 보는 시장입니다. 자, 힘들었던 한 주를 지나고 금요일장을 맞았는데 오늘도 지수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지만 현구간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빗줄기가 희망의 빗줄기가 있을지 알아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도 시장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아무래도 지표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 경계감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역대급으로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저희 어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이걸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관점에서요? 매크로 지표 가지고 너무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신경을 쓰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속상한 상황들이고요. 이런 쪽에서 일단 고용지표 관련된 쪽에서 좀 최근 나오는 게 지난번 졸츠 보고서 그나마 조금 낫다고 봐야 될까 그렇긴 하지만 어제 네.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못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번에 고용지표에서 실업률도 지난번이 좀 여파를 허리케인 여파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낮아지고 그리고 또 민간 고용도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요즘 나오는 이 지표들 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불안감이 조금 더 가세가 된 게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펼쳐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왜 중요하느냐? 그거죠. 지금 이제 금리는 떨어지기로 했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좀 빠르고 심각하게 오는구나. 그러면 혹시 비컷이라는 네. 50bp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걸 환호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 반영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출렁임이 높을 수가 있겠다. 이거를 고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뚜껑 열어봐야죠. 열어보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 좋은데 그래도 시장이 잘 견딘다든가 그러면은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매크로 지표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받고 싶습니다 어디다. 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심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대변 멘트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한 가지 더 다음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지표도 지표인데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정책 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미 토론 전부터도 해리스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어떤 전망해야 될까요? 변곡 좀 될까요? 일단 뉘앙스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쫓기는 입장이 트럼프겠죠. 네. 예, 트럼프 후보가 쫓기는 입장 쪽에서 약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좀 만회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때 그걸 또 해리스 후보가 잘 수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또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연설은 해왔겠지만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 쪽에서 그쵸.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뉘앙스 하나하나마다 또 시장에서 괜히 또 완전히 관심이 좀 커질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또 두 가지 축들이 만약에 또 지지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부들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쪽들 지금 움직이는 친환경 또 전기차 이 관련된 쪽의 흐름들도 혹시나 해리스 후보가 약간 수성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조정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의 지금 예상처럼 해리스 후보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모습들을 봐야 되다 보니까 또 그때 어떤 섹터들이 좀 바뀌는지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의 향방을 대선 토론회와 함께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9월 11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물가는 하락하는 거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는 걸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표되는 그냥 딱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좀 안정적이다.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가 자체들은 이제 하향 안정화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어떤 물가는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단순히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었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인하를 하는 명분이 혹시나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명분을 가지고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흐름들만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특히 매크로 지표 막 보는 게 지금이 거의 정점일 겁니다. 아마 또 한두 달 가서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지표들 보면서는 지금처럼 막 아주 열광적으로 매크로 지표 막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또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바뀔 텐데 한국이 그럴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시각들은 좀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희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네. 경제 지표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 시즌은 지금이 피크이기 때문에 또 잘 지나가면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지는데요. 자, 두 번째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섹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경기 침체의 타격을 제대로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업이 무너져서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우려감이잖아요. 사실은 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HBM 주가가 이제 저물었다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의 주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파니까 그렇겠죠. 근데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과거에 보셨던 강력한 AI와 관련된 어떤 흐름들을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실망감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 대만에서 나왔던 TSMC와 같이 연결되는 회사의 CEO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왜 시장이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AI가 거의 그 초기 단계에서 계속 확대되려고 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좀 먼저 갔다 보니까 좀 우려감이 좀 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하락하고 또 거기다가 또 SMCI라고 하는 가장 많이 올랐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 뭐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도 좀 힌던버그였죠. 거기서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들이 이걸 다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와 관련된 쪽도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먼저 가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라고 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다 그렇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론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데 나오는 지표나 아니면 나오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먼저 갔던 심리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하고 그게 소화가 되기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나왔던 브로드컴의 실적은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호실적이었음에도 지금 예상을 하회한 매출 전망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랑 같이 봐야 될 대표적인 또 그쵸. AI 칩과 관련된 밸류체. 회사죠. 네, 근데 여기서 나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 솔직히 뭐 가이던스도 발표되는 게 이제 저희가 눈높이가 이만큼 돼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못 미쳤지. AI 관련된 쪽의 매출만 120억 달러 정도면 꽤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한 걸 잘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만큼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까지 못 따라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 이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도 그랬고요. 브로드컴도 그렇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주가의 형국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일단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삼성전자는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가 매수 기회 됩니까? 기회는 맞는데요. 네. 이제 확인하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AI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은 미국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런 쪽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 가격들이 DRAM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좀 충격을 받은 부분들, 거기다가 또 경기 민감 쪽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좀 벗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이게 강한 사이클이냐 아니면 좀 작은 사이클이냐에 따라서 좀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크게 영향 없이 다시 이제 메모리 사이클의 확장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뭐 IT 디바이스 쪽에서 애플이 잘 팔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되기 시작해야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싸질 때는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다 싸진 거냐? 이걸 아직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5만 원대 초반이면은 일단 진입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15만 6,500원이에요. 조금 네. 더 내려와야 됩니까? 뭐 그것까지 예. 근데 네. 예, 한 15만 어려운 원대 질문이었죠. 초반대면은 이제 베팅이 좀 들어가야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워낙 묵직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예전에 들어갔던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쪽을 봤던 쪽들도 지금 분산이 돼서 미국 쪽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미국 투자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소외감도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탄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낫지 않나 생각도 좀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반도체 요즘 시즌인데요. 그래도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5만 원 초반 정도로 내려오면 그때는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관망의 의견도 더해졌고요. 반도체 이야기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테슬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움직였던 테슬라가 오늘은 완벽히 자율주행 쪽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로 같이 재평가되는 겁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대감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네, 열심히 준비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벌써 마일리지가 한 달에 뭐 2배씩 팍팍 클 정도로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성과가 나오겠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내년 1분기면은 중국은 벌써 승인 받았죠. 근데 이제 유럽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FS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FSD가 탑재된 전기차가 확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QA 확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생각했던 전기차의 캐즘이 끝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하나의 FSD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물론 테슬라가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그만큼 많이 따라오는 회사가 있게 되면 이게 확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보게 되면 하나의 중요한 변화 여부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저가 모델이죠. 그러니까 차는 저가 모델로 만들어서 FSD가 탑재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가장 좋은 또 확대될 수 있는 그 여부가 근간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본다면 국내 관련주 중에서도 좀 주목할 종목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고요. 네. 왜요? 찾는다. 예?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쪽이 네. 그 FSD를 하는데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지 그 라인과 관련된 쪽으로 연결될 거는 국내 업체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이네요. 예. 차라리 고른다고 하면 현대오토웨이브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몇몇 관련된 자율주행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성과가 난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로 복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는 현대차 나름대로 만드는 또 자율주행 모델을 간다? 그러면 그냥 현대오토웨이브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오른다고 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테마성, 그렇습니다. 단기 투자 뭐 이렇게만 해석하시는 거세요? 그게 더 맞겠고요. 아. 그렇게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낙폭이 크다 보니까 저 밑에서 오늘 장 안 좋은데 이쪽으로 한번 매수가 확 몰리는 현상들 그런 분위기상.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거기서 또 트레이딩적인 접근으로 보셔야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희 테마주에 접근하는 방법 그쪽을 한번 더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봐주세요. 네. 테슬라 오를 때 배터리 쪽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같이 뭐 연동이 안 되면 또 왜 안 되냐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LG엔솔이라던가 뭐 코스닥에서 대표 주자들이죠.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의 약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소재 쪽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이 셀 메이커들 이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그냥 LG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이유는 이제 4분기부터 나오는 4680 배터리의 어떤 입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떠오르죠. 퓨처엠도 떠오르는데 이건 약간 좀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소재 쪽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될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늦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또 마지막 한 주잖아요. 이번에 추석은 또 유난히도 길더라고요. 네. 편안하게 쉬려면 다음 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추석 전에 뭐 시장이 뭐가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지금 편안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추석 동안에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두시고
만약에 좀 지금 좀 어차피 주식 비중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얼마큼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주식을 많이 비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내가 다 현금으로 가져갈게.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또 시장이 변할 때 그럴 때 못 따라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현금 비중, 적정한 주식 비중과 함께 끝나고를 보겠다라는 쪽으로 다음 주 그냥 미리 고향 다녀오시죠. 뭐 네. 기대감이 낮습니다. 네. 혹시 섹터를 좀 추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어지러운 시장에서 대안이 돼줘서 내 수익률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있더라고요. 지금 단계 쪽에서는 뭐 잘 버틴 섹터와 지금 많이 빠진 섹터를 같이 공존하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최근에 또 밀리는 뭐 바이오 쪽들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반도체는 밀린다 그러면 또 이제 피킹할 수 있는 자리를 보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도 뭐 쉽게는 흔들리지 않을 모습들이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시는데 이러면 다 사야 되네요. 네. 그런 쪽에서 근데 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네. 그 말씀 주신 섹터를 많이들 또 보유하고 계셔서 네. 또 연결되는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를 계속 노려보자라는 쪽이 맞겠지만 근데 손이 또 잘 안 나갑니다. 근데 그러면 적정한 주식 비중 갖고 네. 그다음에 다음을 대응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와 시장 전략도 세워봤고요. 오늘 뜨거운 섹터 저희가 꼭 짚어봐야 할 주요 키워드들 정리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